자, 계속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공부하시려면은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남편 포기해야 되고, 애들 포기해야 되고, 가정 포기해야 됩니다. 진짜, 그거 포기를, 항상 포기해 되면, 그거 다 포기를 해야, 다 포기하면 이제 합격하시고, 이제 포기 못하면 내년에 또 오시고, 이제 큰일 납니다. 아주 악담을 해라, 악담을.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길을 쓰고 그냥 너 안 봐야지 됩니다. 밥 사러만 오시면 됩니다. 자, 먼저, 339페이지 이제 5장에서, 자, 거래계약 체결은 앞에서 보셨던 거래계약. 거기하고 이제 거의 똑같으니까 요거는 자세히 안 봐도 문제는 없습니다. 먼저 340페이지에서 우리 거래 계약할 때 이제 당사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연인, 그러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정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서 기재하시면 되고요. 문제도 거의 안 낼 정도입니다. 뭐 당연히 권리는 정기사항 증명서 갖고 보고 소유권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대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한 능력, 미성년자, 검취사한자, 한정취사한자,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을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효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민법 배우니까 그 정도는 안다. 고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서 대리인, 임의 대리는 우리 본인 쪽에서 임의적으로 의사표시해서 갑이 바로 을한 때 이 사람이 내 대리인 해서 이제 올 거니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봤구만. 위임장에 위임된 내용, 그리고 인감증명서에 그 도장이 위임장에 날인돼 있는지 그 정도는 확인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 안 하면 우리가 잘못, 자, 부부 사이도 매매 등 처분에서는 절대로 대리권이 없다는 겁니다. 일상가사만 대리권. 민법 다 배우실 겁니다. 그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문제 없지만요. 우리가 뭐 매매계약들이 무슨 일상가사냐고 합니다. 눈만 뜨면 사고 팔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 완전 남남처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상속인의 확인. 그럼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로 이제 그죠? 아버지는 누구고, 아들은 누구고, 배우자는 누구고, 자, 이런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속은 한 명이 받는 게 아닙니다. 가족, 그럼 자녀도 여러 명, 그러면 모두 자녀의 동의,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확인 모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오거나 상속 포기서를 가지고 왔을 때 한 사람하고 계약해도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지 말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종중 봤었죠. 종중은 총유, 여기는 지분 없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종중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돼. 그리고 그 동의가 전원일 수도 있고 과반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규약을 꼭 봐야 됩니다. 그거 확인해보고 거래라.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거기까지 막 심하게는 안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먼저 대표자가 법인격 있는지, 그리고 대표자가 처분할 권한 있는지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보고 그런 여부를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면 당연히 거래를 해도 되고,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가 거래를 할 건데 위임을 받아왔는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지 내부 규칙으로는 절대 안 되고 명함만 봐서도 안 되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2번 아예 정말 볼 거 없네요. 뭐 필기 도구나, 뭐 문자나, 뭐 용어나, 뭐 명백하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예 의미가 없고,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아니고, 그 다음 이제, 자, 343페이지가 이제 아까 우리 앞쪽에서 보셨던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9개. 자, 그런 것들은 뭐 실무 쪽에서는 자세히 안 넣을 건데, 나 먼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누군지, 계약을 누가 했는지, 저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있어도 신고사항 1번에도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에도 매도인, 매수인 이런 식으로 나란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건의 표시, 거래계약서는 당연히 물건을 표시해야 되겠죠. 소재, 면적, 지목 이런 것들을 표시합니다. 그 내용은 안 물어봐 그입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금액,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그래서 전체 금액 얼마니, 10% 얼마니, 중도금 얼마니, 잔금 얼마니, 이런 건 금액하고 날짜 같은 거 거래계약서에 기재해 줘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뭐 계약금의 성격 알죠? 계약금 10% 받았는데 계약이 됐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게 바로 계약금. 우리 계약금 받자마자 여구습된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약금 언제든지 몰수,
당하고 계약 파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매도인 쪽에서는 집값이 갑자기 뛰네, 따블만 물어주면 됩니다. 그 계약금 그대로 돌려주고 그 받은 돈만큼 위약금 보태서 2배만 주면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아무 약정이 없었다, 그때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그건 이제 무조건 몰수나 그 다음에 따블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위약금 약정이 있었을 때 얘는 몰수를 하거나 2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꼭 써야 거긴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몰수 그리고 2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되니까 그런 약속을 반드시 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쓰고 꼭 줬을 때 몰수, 따블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시라고 실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거기 3번에서 1번 이건 뭐 시험 문제 가면인데 아주 엉뚱한 소리가 24시간 안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금 그냥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소리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그건 소리 전혀 근거 없는 낭소리라는 겁니다. 괜히 매수인이 계약금 그냥 받아가려고 몰수 안 당하려고 엉뚱한 소설을 쓰는 거니까 아예 그런 소리 없다고. 괜히 또 그런가 해갖고 매도인한테 돈 받아다가 매수인 손에 돈 주면 이제 하와이 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되니까 절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조건 돈이 손 떠나면 그 돈은 네 거 아니여 됩니다. 그냥 매도인 돈이요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통정리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도금은 이행에 착수했다, 접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파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야 되는 거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중도금 받아도 그 사전에 합의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약정 해제가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 소리 없으면 그냥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해제 안 돼. 따블은 물어줘도 안 돼. 몰수를 당해도 안 돼. 중도금을 채워 놓으면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345페이지가 잔금은 이행 완료. 다 끝나는 마당에는 물건 넘겨줍시다. 등기소리 넘겨줍시다. 그리고 안 넘겨주면 동시행으로 합시다. 잔금 안 주면 건물 못 줘. 입니다. 건물 안 줘? 나도 잔금 안 줘. 라고 서로 버텨야, 그러니까 동시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계약도 문제가 없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물건의 인도시하고 이제 권리 이전 내용인데요. 자, 물건 언제 넘겨줄래? 저 잔금 치를 때 같이 넘겨줘야.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자, 먼저 잔금을 먼저 주거나 물건을 먼저 주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인도시가 달라질 수 있다고. 거의 대부분 저 잔금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데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물건을 언제 줄래? 그 다음에 어떤 권리가 넘어가냐고. 자, 이 거래계약서는 권리가 다양하니까요. 저건 부동산 거래 신고 정말 없는데 여기서만큼은 어떤 권리가 넘어가냐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뭔 권리니? 이런 권리 이전의 내용을 거래계약서에는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네 번째 그냥 임대차만 갖고 뭐 시험대 내지는 않는데 물건도 표시하고 목적. 임대차의 목적이 꼭 있어야 됩니다. 주거용으로 쓴다고 하더니 이상한 영업용으로 쓰네. 그럼 너 나가.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맞아야 돼. 뒤로 한번 넘겨주셔야 됩니다. 야, 그 목적을 못 지키고, 임대차 목적하고 좀 다르면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 그냥 뭐 임대차가 뭐 주택은 최단기간 2년, 상가는 1년.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법에 맞춰서 설명하면 돼.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그 밖에 약정 내용, 특약사항이 있으면 약정 내용도 반드시 기재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써놓으면 듣고도 못 들었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347페이지에 그 밖에 뭐 사례별로 뭐 유상 뭐 이런 것들은 아예 뭐 문제 안 낼 정도니까 참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고 뭐 11번째까지 아예 뭐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 과목은 안 쳐.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49페이지가 이제 거민은 오류 등기법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거민.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거민을 받아라. 근데 왜 받는데? 탈세나 탈법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에다가 거민을 시군구청에 가서 거민과가 따로 있습니다. 거민을 받아야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 증여나 그리고 교환이나 대물변제나 이런 것들은 거민을 받았을 때, 시군구청에 가서 거민을 받아 왔을 때에 거기다 이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약서에다가 거민을 날인을 해주니까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 됐네요 라고 접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환계약서에다가 거민을 안 받아와 등기 안 해줘. 이럽니다. 시군구청 먼저 갔다 오세요. 그래야 등기소에서 접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은 의제가 된다. 시군구청은 왜 또 가? 입니다.
한 번 가서 거래 신고하면 거기서 이제 검인을 해주니까 시공호죠. 또 갈 필요는 없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검인은 유상무상을 조금 안 따진다는 겁니다. 거기 가로 안 해볼까요? 증여도 하여튼 무조건 검인. 그리고 교환도 검인.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거니까 검인 받을 필요 없고 계십니다. 유상무상 정말 안 따진다. 검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외가 이제 경매는 아예 세금 탈세를 못하니까 그거는 안 받아도 돼. 그리고 수용 같은 거 뭐 국가가 무슨 탈세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런 것들은 소유권이 국가한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저런 거 투기 안 해. 그러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 검민도 받을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신고도 할 필요가 없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주셔야 됩니다. 그냥 뒤로 넘겨보실까요? 검인 받냐 안 받냐 아주 간단하게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요. 그 정도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우리 검인용 계약서 기재사항인데 요 기재사항이 없으면 검인을 날인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주사법에서 자, 필수적 기재사항 그러면서 이제 거물조교가 인권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앞글자로 따봤잖아요. 저 필요적 기재사항 저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 아마 올해 정도 되면은 자세히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자, 검인용 계약서는 6개입니다. 그래서 앞글자 그대로 당목계대, 당모가지하고 계대가리 이렇게 앞글자 땄습니다. 항상 거기 생각나요. 정말 맞잖아요. 당목계대, 당모가지, 계대가리 이렇게 한번 앞글자 따보셔야 됩니다. 당모가지하고 계대가리는 게입니다. 나 누가 좋아요? 개업이, 우리 개업공사 개업이 좋아한대요. 조건할 때 조개입니다. 정말 개업이 좋아한다. 딱 요대로 갑니다. 당모가지 계대가리는 우리 개업이 좋아한다. 하여튼 오늘부터 무조건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하면 합격할 거요. 좋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딱 6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당모가지 계대가리는 개업이 좋아한다. 저놈은 3번째 계약 연월일 그리고 6번째 조건 거기는 바로 옆에도 똑같이 있잖아요. 3번에도 계약일 있죠. 그다음 조건이나 기한은 7번에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똑같이 가있다는 겁니다. 저놈은 3번째, 6번째, 그리고 3번에, 7번에 저 조건하고 그 다음에 계약일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해가지고 어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60일 안에 신고도 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도 나와. 그리고 조건이나 기한 때문에 거래 신고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시장님이 좀 알아야 되겠다. 요 소리 합니다. 검인 신청자, 자, 저렇게 변호사, 법무사도 되고요. 우리 개업도 가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소재지, 물건 소재지의 시공구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351페이지가 이제 뭐 신청 서면 저렇게 당모가지 계대가 저 포함된 거 저걸 서식을 내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등기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검인용 계약서 뭐 교부 바로 시공구청에서 계약서에다가 날인하고 나서 바로 주니까. 그걸 들고 등기소를 갔을 때 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판결문에도 받아와라 라고 할 정도로 판결문도 짜니까 판결문 받아와. 경매는 안 받더만 판결문은 받아와. 그 소리 합니다. 그 정도만. 요거 뭐 등기법에서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뒤로 넘겨서 이제 352페이지에 그런 문제. 뭐 저런 문제도 그냥 간단하게. 저건 저 앞쪽에 법령 문제나 다름없습니다. 그 정도. 자,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게 353페이지에 주택임대차. 자, 민법도 1개, 법령도 1개. 이 정도로 하나 정도로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자, 주택임차인을 강하게 보호를 할 거예요. 여기 임차인 밖에 없어. 자, 임대인은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뭐 건물주인 뭐하러 보하냐고. 그럼 민법 있잖아. 민법 있으니까 여기는 임차인만 강하게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할 건데? 대항력을 줄 거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일자에다가 확정일자 날인받으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거야. 또 띄워내리니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 다음 2년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자꾸 올리면 안 되니까 기간 중에는 5%만 올리게 해줄게. 보증금 빼주고 월세로 바꿀 때 그거 제한 둘게. 이런 게 바로 주택임대차입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임대차가 정말 중요한 게 대항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 계속 살아. 나중에 낙찰을 받아오거나 매수를 해서 새로 주인이 바뀌거나 그래도 그 사람을 대항하라는 겁니다. 내 보증금 내놔, 네가 내놔 라고 해서 새로운 매수인, 증여자 또는 상속인한테 모두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등기인데 주인이 등기 안 해주니까 거주하라고, 전입신고하라고. 자, 그러면 대항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당일은 못 주겠다. 그 소리 합니다. 자, 먼저 요건에서 이제 딱 중간에 나오네요. 자, 등기가 정말 없어도 주택의 인도
그리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항상 언제라고요? 다음날. 아주 귀창 떨어져라. 다음날입니다. 오늘 이사를 들어와도 오늘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다음날 0시. 그러니까 날짜가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들어와도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학력 4월 24일이 아니라 4월 25일 0시 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오늘 당일에 군자당이 같이 들어오냐고, 가압류가 같이 들어오냐고, 전세권이 같이 들어오냐고, 그러면 거긴 당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소 기준권이 빗자루한테 밀린다, 쓸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력 없다. 같이 들어왔는데도 대항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자꾸 물어본대요. 대항력 있니 없니, 선순위니 후순위니,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실무할 때 바로 필요해서 그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항력은 두 가지. 근데 그 대항력이 당일이 아니더라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출해서 떠나거나 아니면 거주를 안 하거나 그러면 대항력으로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동시에 조건이 충족. 그리고 계속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고 있어야 돼. 사는지 안 사는지,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그리고 교통, 왔다 갔다, 버스,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되면 금방 들통난다는 겁니다. 뭐, 사는지 안 사는지, 지가 어떻게 알 것 같아? 다 알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송 가면 네가 입증해봐. 그러면 금방 입증 못하게 되면 대항력 없다. 라고 보증금 5천만 원, 1억은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설명 잘 하십시오. 그 소리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승계한다. 이렇게 대항력이 있으니까 양수인, 그리고 증여, 상서, 그 누구한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말소기준권이 위에 있어야지, 말소기준권이 아래에 있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빗자루에 다 쓸려 내려가기입니다. 그럼 빗자루가 다 쓸어버립니다. 그 다음 이제 355페이지 이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죠. 먼저, 최대한 기간 얼마 살아라. 살고 있는데 기간이 다 끝나갔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얼마 연장됐다. 자동적으로 갱신됐다. 묵시적 갱신됐다. 자동 연장됐다. 이 소리입니다. 실무할 때 다 설명하시라고요. 그입니다. 먼저 최단 기간 얼마라고요? 어떻게 계약서에 약속 자체, 그러니까 기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 2년. 그리고 기간을 2년 미만 1년으로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다? 2년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도 못 살고 나가라. 그럼 뭐 해라? 욕해라. 욕을 어떻게 한대요? 2년 전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째려보고 감정을 팍팍 실어도 괜찮습니다. 뭐 2년 전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괜찮아. 계속 살아. 좋아하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이제 1년 만에 나가야 되는데 2년 정해놓고 1년 만에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1년 정해놓고 1년 만에 나가는데 주인이 갑자기 2년 살래. 그럼 또 욕하라고 합니다. 그 뒤에 보실까요? 다만 우리 임차인만 임대는 안 됩니다. 2년 미만으로 정했던 기간, 그러니까 2년 정해놓고 1년 만에 안 되고 1년 정해놓고 1년 만에는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있다. 1년 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살고 나가겠다. 나 회사 때문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1년만 살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2년 정해놓고 1년 만에는 못 나간다는 겁니다. 네가 대가 구해. 그것도 승낙을 얻었을 때나 구할 수 있지. 승낙을 못 얻으면 2년 만에 전세금 받으러 와. 방 비워놓고 2년 만에 전세금 받으러 와. 그러면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 설명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간 다 끝나가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저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임대는 얼마에서 얼마니 6개월을 기억으로 해놓고 1개월을 미은으로 해놓고, 이것도 임시험 문제, 우리 기출문제가 법령에서 나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 요 소리가 없거나 아니면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았을 때 뭔 소리 안 돼요? 그 소리가 올려달라. 딱 그 한마디입니다. 아무 소리가 없다입니다. 나가라 소리도 없지, 올려달라는 소리도 없지. 그럼 주인은 불만 없나 봐. 물론 이제 주인은 불만이 있었겠지만 깜빡했겠지입니다. 이미 늦었어.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정말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6개월도 안 돼갖고 한 1년 남았는데 나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름 됐는데 한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나가. 이미 늦었다니까요. 다시 연장은 이미 2년 됐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갱신 거절, 돈 줄 테니까 나가라, 요 소리도 없고, 그리고 조건을 변경해야 갱신한다는 그런 뜻을 통제 안 했을 때, 올려달라, 요 소리입니다. 올려주면은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그 뜻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뭘 안 했다는 소리 3번씩이나 하니까 뭔 소리 돼? 요 소리입니다. 올려달라, 요 소리입니다. 지금 5천인데 6천 올려줘.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될 때 뭐라고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기간은 얼마요? 2년. 최단 기간 다시 2년 간다는 겁니다. 또 욕하고 살래. 주하셔야 됩니다. 자, 2년이 다시 확보가 됐고요. 근데 옆집을 보니까 더 싼 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또 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주 눈물 나 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집이 없으면 2년을 또 깔고 살고, 그리고 옆집에 더 싼 집 있으면 또 옆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누구만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요? 임차인만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4번째 줄에 2년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리고 3개월도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 뒤로 가볼까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고, 옆집에 더 싼 집 있으면, 그리고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임대인이 바꿨죠. 얼마 동안요? 3월. 거기는 3월에다가 동그라미일까요? 근데 왜 3개월의 기간이 있대요? 민법이 1개월이지만 보증금 마련할 시간 갑자기 나가는 거잖아요. 저렇게 2년 살 거라고 주인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구만. 무슨 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니까 대출이라도 받게 3개월 기간을 달라는 겁니다. 보증금 마련할 시간입니다. 보증금 마련할 시간 3개월은 줘라. 그리고 민법은 일반법이니까 요놈이 특별한 법이요. 요놈이 더 우선 적용되겠습니다. 1개월은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세입자 마음대로 안 돼. 주셔야 됩니다. 주인도 생각 좀 해라. 그입니다. 그리고 자, 2번째, 아무리 그렇죠, 묵시적 갱신 2년 전이라고 살아도 월세도 안 내는데 뭔 욕을 해. 입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너 나가. 무슨 합니다. 아까 존속기간 저 위에 있는 2년도 월세 2번 밀리면 나가. 그리고 묵시적 갱신도 얼마 밀리면 나가? 2번. 상가는 3번이요. 주택은 몇 번이요? 2번 만에 나가. 연속 아니래도 나가. 갚았어도 나가. 그리고 뭐로 따져? 금액으로 따진다는 겁니다. 금액으로. 시계냐 무조건 횟수로만 따지면 안 돼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민법상 규정하고 주택임대차 규정 이런 비교는 아예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만 해놓으세요. 자, 뒤로 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뭐 주택하고 상가 비교가 나오죠. 입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나머지 내용들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자, 4번째, 올려달라. 근데 올려달라는 2년 후에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거의 대부분 2년 계약하면 2년 안에 못 올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시중에 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요? 1년 지나면 5%는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년 안에 하지 말라고 했지. 계약기간 2년 안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년 안에 하지 말아라. 그래서 1년 안에 계속 하면 안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1년 지나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그럼 볼까요? 2번. 여기 나오잖아요. 자, 먼저 증액이 있었을 때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 범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해놓고 1년도 안 돼갖고 또 올려줘.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리고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는데 또 갑자기 1년도 안 돼갖고 또 올려줘. 그럼 세입자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여기 나오죠. 1년 안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가 2년이라도 3년이라도 1년만 지나면 몇 %인데 5%. 저 20분의 1이 5%래요. 주하시렵니다. 1억이면 바로 이제 500이래요. 5천이면 250이래요. 그게 부담되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5% 규정을 주면서 세입자를 간접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거 위는 초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합의를 해도 5%를 넘어가는 것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 초과한 부분은 그 정도로 강하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제 3번째가 보증금 빼주고 나서 월세로 바꿀 때 차임으로 전환 하는 것도 이제 여기는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보증금 3천만 원 빼줬다 라고 했을 때 얼마로 바꿀 수 있냐고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연 10%라고 했습니다. 연 10%, 일할이 바로 연 10%입니다.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낮은 겁니다. 그리고 님번은 먼저 기준금리다가 저 기준금리가 이제 우리 시험장 갈 때는 조금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1.5. 자, 그러면 기준금리를 얼마를 써놓고요? 1.5라고 좀 써놓을까요? 1.5. 거기에다가 그 얼마를 더하라고요? 1.5에다가 그리고 3.5를 보태보세요. 이제 계산하기 편해졌습니다. 얼마래요? 5%입니다. 5%만 올려주면 여기는 그죠? 여기 이제 바꾸면
5%만 곱해서 바꾸면 여기는 얼마든지 보증금 빼주고 월세 내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월 차임물의 전환, 보증금에서 차임물의 전환입니다. 주시입니다. 5%가 적용돼 보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도 나중에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 이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일자를 갖춰 놓으라는 겁니다. 먼저 대항력은 당연 존재가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주민센터, 등기소, 공정인 사무소 이 세 군데에서 이 확정일자 날인 제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약서 가지고 가면은 거기다가 간 날인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확정된 일자를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확정일자. 그 순서대로 줄 서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확정된 날짜가 있죠. 그 날짜가 있으니까 선순위 날짜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에게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지. 걔는 또 우선 변제라고 하니까 선순위한테도 우선할 수 있다. 그거는 최우선 변제라고 그건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자, 계약서 저기 아래 나오네요. 등기소. 등기소는 관할이 없습니다. 아무 데나 가도 괜찮고요. 공정인 사무소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에 제출해서 동사무소라고 하지 말고 동사무소 이제 없어졌고 주민센터에 제출해서 요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등기소도 되고 공증인 사무소도 되고 작년에도 유사하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군데에서 가능해요. 상가는 그냥 세무서 거기입니다. 그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거 자꾸 내요. 확정일자 어디서 받는지 모르면 어떡하려고 거기입니다. 저는 전세 안 살아봤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주셔야 됩니다. 괜히 또 자랑질이야. 주셔야 됩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나중에 크게 대응사고 친다는 겁니다. 저것이 확정일자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럼 나중에 우선변제 못 받았다고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받건 안 받건 설명을 아주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를 당당 주민센터 가세요. 계약서 들고 점친구 하면서 계약서 들이대세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보통 많이 물어보는데 반드시 꼭 받아두도록 해야 됩니다. 좀 우선변제 못 받아 큰일 나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이제 뭐 나머지 판례는 자, 그렇게 어려운 게 쭉 아니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건, 자, 등기처럼 이렇게 대항력이라는 확정일자 갖춰놓으면 저 등기하고 똑같은 우선변제 효력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특별한 법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등기 안 해줄 건데, 안 해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 그입니다. 뭐 불안해할 거 없어. 전액을 대상으로 확정일자는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6번째가 이제, 자, 기간이 다 끝났는데, 제일 아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 내줘요. 자, 그러면 옆집, A집 말고 B집에다가 이미 계약금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A집에서 떠날 수도 없지, B집을 놓칠 수도 없지. 지금 3천을 걸어놨으니까. 이렇게 어디가도 못하니까 종전집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됐죠. 등기되면 전출을 해도 그 등기 때문에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 우선변제 받아. 그리고 자, 대항력도 계속 유지가 돼. 종전 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뭐라고요? 임차권, 등기명령. 그러니까 어도가도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합시다.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가비해놓고 나갔는데 그 이후에 우리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면 최우선변제가 또 인정되겠냐고. 그 집이 소유기라고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계속되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라고 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 그 외에 임차에는 뭐가 안 된다고요? 최우선 변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시험 문제감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할 때 놓칠 수 있다. 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우선 변제는 효력이 있냐고 없냐고. 우선 변제는 있어요. 여기입니다. 근데 그건 기다려봐야 소용 없어요. 여기입니다. 어차피 이제 우선 변제는 인정이 된다. 주셔야 됩니다. 자, 고소리가 이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효력에서 동그라미 2번. 자,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 종료된 주택 갑이 아예 찜해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을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이 소액이요. 그러면 그 집이 또 최우선 변제가 또 인정되겠냐고. 안 돼요. 거기 나오죠.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 이게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있다 없다? 없다. 시험장 갔더니 최우선 변제가 인정된다. 실무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아주 네가 다 물어줘라. 요소가 나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우선 변제는요. 우선 변제는 가능해.
근데 기다려봐야 소용없어. 갑이 먼저 받아가 우선 변제도 또 갑이 먼저 받아가 을은 저기 줄 서갖고 세종역 뒤에 서갖고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못 받는다 그입니다. 아주 희망 고문 같아. 조시면 죽지 말아라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얘가 죽을 일이 생겨. 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쳐들어올 거야. 네가 설명 안 했잖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잘못했잖아요. 비용 들어간 거는 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시험 문제도 많이 기출문제 지문에 나왔대요. 뭐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액 보증금 금액이 적어라. 근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우리 상당히 좀 받기가 좀 어렵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금액 자체가 359페이지 박스에 잘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첫 번째 박스 보시면 서울에서 얼마라고요? 1억. 근데 여기는 월세가 있어도 월세를 빼라는 겁니다. 곱하기 배까지 말고. 자, 1억. 그리고 1억 중에서 얼마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3,400만 원까지.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소액이 해당됐을 때 그 중에서 3,400만 원을 국세도 제끼고 근저당도 제끼고 다 제끼고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요거 3,400 없으면 뛰어내리겠대요. 여기입니다.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자살방지금을 가장 먼저 챙겨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걔 또 세입자한테 너 자살방지금 받는다 그러면 옥상에 끌려가니까 속으로만, 제발 속으로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살방지금 저거 3,400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과밀역제권형 인구 바글바글한 지역입니다. 그럼 인천, 수원, 안양, 부천, 성남, 나머지 서울부터 시작해서 이제 16군데인데 서울은 빼라. 라고 해서 이제 15군데가 얼마라고요? 8점. 아무 지역이나 주고 여기 얼마니? 지금 최근에 그런 문제를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 세종시도 물어볼 수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8천만 원에 2,700. 지역만 딱 써놓고 내가 한번 맞게 써봤는지 한번 봐야지. 2,700은 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보시니까 출전들이 그런 거 잘 알고요. 자, 군 지역은 빼고 아래로 내려가고, 인천은 위에 있으니까 두 번째로 가고, 아주 인천만큼은 공중분해돼 갖고 이산가족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없어.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전, 우리 옆에 있는 대전. 그 다음에 광주, 그다음 부산, 울산, 대구, 그렇게 5군데 광역시. 인천은 위로 올라갔으니까요. 거기 과밀에 있어. 인천은 게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세월호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안산, 그리고 용인, 에버랜드 자주 가는 용인, 그리고 김포. 그 다음 이제 경기도, 여기 이제 경기도 광주도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바로 서울 쪽에서 바로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광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천,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입니다. 그럼 광주. 그리고 우리도 세종시도 이제 여기 얼마요? 원래는 기타 지역에 있었다가 6천으로 올라왔대요. 6천 얼마? 2천. 그러니까 우리 지역 5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승격됐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전 옆에 있더니 꼭 이렇게 대전하고 이제 같이 가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상가도 그렇게 왔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얼마라고요? 5천만 원에, 그리고 1,7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자, 이렇게 딱 반토막 5천. 그 다음에 3,400에 딱 반토막 얼마? 1,700개입니다. 그러면 6천은 한 여긴 조금 1,000만 원 많은데 300만 원만 버텨보세요. 2천. 그 다음 이제 2천만 원 차이 나죠. 자, 그럼 이제 거기도 한 700만 원 정도 빼보세요. 자, 그러면 2,700. 자, 금액은 꼭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안 그러면 갑자기 헷갈려. 어느 놈이 나올지 시험 문제 몰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8번째 주택임대차. 자, 주택임대차 위원회인데 거의 뭐 문제감으로, 작년에는 약간 언급을 했지만 거의 문제감으로는 안 치지만, 주택임대차하고 관련된 바로 임대차 위원회가 주택임대차를 좀 개선하고 이런 위원회가 있기는 있어. 자, 뒤로 넘겨오셔야 됩니다. 요걸 막 자세히 본다고 절대 뭐 자세히 볼 거는 아예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참고만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9번째가 임차권 승계입니다. 네, 임차권 승계가 이제 먼저 사실혼자고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형제자매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안 살아. 그러면 사실혼자고 이촌 이내 형제자매가 어떻게 공동으로 보증금 1억이면 5천씩 공동으로 승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의 시험 문제는 잘 안 냈는데 그래도 조심은 하세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볼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상가건물도 하나가 나오고, 근데 상가에는 적용 금액, 적용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주택에는 그런 거 없더만 맞습니다. 상가는 금액이 너무 크면 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적용 못 해주겠다. 그러면 최단 기간 1년 보호 못 해주겠다. 최대 5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거 보호를 못 해주겠다. 지금 5%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1년마다 5%만 올려라.
이런 것들을 적용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금액이 너무 크면 적용 안 해줘. 고소리합니다. 그럼 이제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제 지금 1월 26일부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에서는 이제 4억, 3억 이런 사람 이제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2억 4천 아니요, 1억 8천도 아니요. 요거 다 수정해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63페이지에 이제 한번 금액을 정말 이제 금액을 잘 수정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363페이지에 이제 상가가 이렇게 상가는 적용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적용된 금액, 이 적용 금액을 벗어나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임차를 강하게 보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가라면 정말 나가야 돼. 경매가 되면 정말 요거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서울이 이제 지금 이제 그거 아니요 4억이었었다가 지금은 4억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정말 이제 모의고사는 딱 수정해서 나올 건데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게 생겼다는 겁니다. 뭔 4억이요? 바뀐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재도 이렇게 바꿀 줄은 아예 생각 못하고 거의 대부분 교재가 다 틀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양해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교재만 틀려 하면서 그냥 막 교재 또 집어넣지 마시고 계십니다. 이제 서울 얼마 됐다고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왜냐하면 3억이었다가 4억이었으니까 지가 올라가 봐야 한 5억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 소리요? 6억도 아닙니다. 6억 얼마요? 6억 1천만 원. 자, 이런 식으로 6억 1천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2018년 그리고 이제 1월 26일부터 이제 아예 그냥 적용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요거요. 현재 적용되는 건 4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가 예를 줄 건데요. 예. 자, 그럼 만약에 보증금이 4억이요. 보증금. 내가 서울에서도 장사할 수 있다. 그럽니다. 보증금 4억인데, 그러면 A 상가는 바로 월세가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가 한 300만 원 정도 됐을 때에는 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적용된다고 할래요? 아니면 안 된다고 할래요? 가서 세무서 가서 확정을자 받아라. 그런 소리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런 소리 하셨다가는 아주 대형 사고 졌습니다. 4억 배당이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난리가 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B 상가는 똑같은 요 서울인데 B 상가는 여기는 월세가 200 정도 된다는 겁니다. 보증금 4억은 똑같은 겁니다. 월세가 200만 원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금액을 주고 서울이 적용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괜히 또 4억이 된다고 해서 적용 안 되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안 되긴 뭘 안 돼? 이제 달라졌구만. 그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월세를 봤을 때는 환산계수. 우리 중개 보수처럼 곱하기 얼마를 한다고요? 야, 이거는 법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또 어디서 나왔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촌실업계입니다. 요건 이제 곱하기 100을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월세 보면은 이 법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시행령에서 월세만 보면 곱하기 100 해라. 보증금처럼 만드는 개수가 곱하기 100이니까 저놈하고 버텨보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래요? 100만이니까 1000만 원. 근데 얼마라고요? 3억. 요게 이제 3억이 됐습니다. 계산기 왜 두들겨 계십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보증금하고 보태보세요. 얼마예요? 7억. 7억이면 A 상가는 지금 갑이 영업하고 있을 건데 7억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경매로 이제 나중에 경매로 나가면 배당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확정자 찍혔어도 못 받아요. 4억 못 받습니다. 그럼 이런 상가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등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등기 안 해주려고 하면 등기를 해주겠다는 주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돼. 안 되겠습니다. 절대 안 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이제 비싼 거 뭘까요? 보증금 4억은 똑같은 겁니다. 여기다 얼마를 곱하라고요? 항상 여긴 70은 없습니다. 곱하기 100을 하세요. 그입니다. 동그라미 2개 더 쳐봐야 됩니다. 100만, 1000만 원. 얼마래요? 2억. 2억으로 환산됐네요. 저 4억하고 버텨보세요. 얼마래요? 6억. 자, 6억. 자, 6억은 적용된다는 데다 적용된다. 6억 1천만 원까지는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용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도 안 하고 적용 안 되는데 경매되면 그냥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4억 날아가는데 우리한테 4억 청구할 거라는 겁니다. 아주 소름 돋아입니다. 근데 여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근데 적용되는데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말소 기준권리보다 먼저 사업자 등록이나 확정자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적용된다고 하지만 말소기준권리 이미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배당받고 나가야 돼. 못 받아도 그냥 나가야 돼.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이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적용된다 안 된다? 요놈 적용 안 된다? 적용된다. 주셔야 됩니다. 자, 대신에 경매가 안 되는 조건 하에서 총 5년이나 계약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인정을 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적용 안 돼.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자, 두 번째, 과밀역제권이요. 여기서 정말 이제 많이 달라는 게, 갑자기 부산이 세 번째 광역시에 있었다가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무조건 낼 거예요. 이제 과밀역제권이요. 과밀, 인구가 너무 많아서 억제를 하기 위한 권력이 있는데, 바로 서울도 그렇게 들어가요. 원래 16군데. 근데 여기가 이제 인천. 야, 이거 막 어느 지역이냐 막 물어볼 수가 있을 건데, 인천, 그리고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우리도 이제 서울, 경기, 인천권이 이렇게 잘 근접해서 사니까 인구 바글바글한 지역은 알 거예요, 여기입니다. 하남도 여기 있고, 시흥도 여기가 있고, 경기도 의정부도 여기가 있고, 광명도 여기, 과천도 여기가 있고, 입니다. 바로 15군데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산이 들어왔네요, 부산. 부산은 이제 얼마냐고, 이건 뭐 무조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은 세 번째 광역시가 있었는데 부산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인천하고 부산, 인구 100만이 넘는 부산이 인천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꼭 부산은 자기네 제2의 서울이라고 합니다. 제2의 서울거든요. 바로 두 번째는 이제 왔네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산은 어디 있니? 물어볼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요놈이 얼마고요? 5억이랍니다. 5억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얘 이제 꼭 물어볼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중개사무소를 저기 경기도 시흥 쪽에다 두고 있거나, 광명에 두고 있거나, 그리고 부산에 두고 있거나, 그랬을 때 얼마가 적으냐? 이거 안역입니다. 이거 안역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보증금, 바로 이제 보증금 만약에 이제 2억입니다. 2억이고, 그 다음 이제 월세가 이제 만약에 400이라고 했을 때, 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적용되니 안 되니, 서울 같으면 적용될 거 안 될 거입니다. 월세가 이제 300이면 어떡할 거입니다. 월세가 300만 원. 자, 이랬을 때 바로 A상가, 그리고 B상가 중에서 여기도 하나는 적용될지 몰라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도 항상 보면 얼마요? 월세다 곱하기 100을 해라. 환산계수. 그러면 100만 대니까 1000만, 얼마래요? 4억. 여기 이제 환산금액이 4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환산금액 보증금처럼 만들어놨으니까 버텨보세요. 얼마래요? 여기는 6억. 그러면 요 상가가 서울에 있었으면 적용될 건데, 저기 어디다고? 인천에 있었다는 겁니다. 부산에 있었다는 겁니다. 요건 적용된다 안 된다? 얘가 서울이니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여기도 이제 곱하기 100을 해보세요. 그러면 3천, 3억. 얼마래요? 3억입니다. 그러면 보증금처럼 합해보세요. 얼마? 5억.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딱 구분되는 게, 저 5억은 적용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5억부터 적용 안 된다는 겁니까? 적용돼요. 그냥 이해합니다. 이해하니까 포함이 돼요. 입니다. 요거는 적용된대요. 딱 턱걸이 했대요. 요거는 적용돼요.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건 적용된다. 얘는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 순위대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력 있으면 5년 동안 영업할래요 라고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적용돼. 너는 적용 안 돼.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세종시는 여기다. 이제 어떤 경우 아예, 우리 시험 문제가 저기 대군가 한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도 이제 광역시가 있는데, 광역시 이제 주의하세요. 원래 부산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부산 위로 갔고, 인천 위로 갔고, 그러면 광역시가 6군데,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광역시가 6군데인데, 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옆에 대전. 항상 이제 우리 대전하고 세종시는 같이 묻어다녀. 주하시는 대전. 그 다음 이제 광주. 그 다음에 부산은 빠졌다. 울산 대구입니다. 울산. 하고 이제 어디라고요? 사과 많이 나는 대구. 이런 식으로 4개. 이렇게 4개 쪽으로 이제 4개로 5개가 아니란 겁니다. 부산은 저 위로 갔어요. 부산은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가고 혼자 도망갔습니다. 저기 제2의 서울이라고 두 번째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갔고요. 그다음 이제 경기도. 자, 경기도 이제 4군데는 그때 안 바뀌었습니다. 아까 봤죠. 세월호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안산. 애들 때문에 정말 아직도 맨날 세월호 얘기하고 안산. 그리고 에버랜드 많이 놀러 가시죠. 용인입니다. 그리고 김포입니다. 서울에서 바로 들어가면 김포입니다. 전원일기도 나왔던 그 김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경기도 광주. 여기는 이제 광역시 저기 전라도 쪽이 광주고, 여기는 저기 경기도 쪽. 서울에서 바로 천호동 쪽에서 바로 빠지면 거기가 광주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한번 또 가보시면 되고, 입니다. 광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갑자기 이제 2군데가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세종시도 들어왔지만 이제 하나가 들어온 게 먼저 파주가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그 뒤쪽에 파주가 여기 들어왔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고양시는 여기 있고 있는 과밀역제권이요. 그리고 그 파주 뒤쪽 운정지구 여기 때문에 아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이 좀 들어올 줄은 아니고요. 화성
저 살인사건 났던 그 화성이 바로 여기 화성도 꽤나 많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화성 그리고 우리 지역이 여기 세종시가 세종시 여기가 이제 대전 옆에 있더니 맨날 이제 우리 대전하고 세종시는 같이 다닐 겁니다. 손잡고 나란히 됩니다. 우리 옆에 근처에 대전 있잖아요. 이제 세종시가 항상 기타 지역에 있었다가 좀 억울함을 좀 해소하고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원래 부산이 있었다가 빠지고 그리고 세 개가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조용히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세종시가 독특할까? 세종시가 아직도 기타하다. 그 소리 하면 X다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영업할 지역이니까 잘 알겠지만 다른 지역도 분명 시험 문제에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화성이 무슨 화성이죠. 세파를 좀 겪고 났더니 화성 뭐 산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하고 파주. 그래서 화성이 좀 세파를 좀 겪고 났더니 위로 올라왔네. 원래 여기도 기타 지역이 있었다가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얼마라고요? 여기는 3억 9천. 지금 이제 1억 1천만 원씩 계속 빼왔다는 겁니다. 6억 천. 그러니까 요걸 이제 알고 있거나 그러면 여기다가 1억 천을 버텨보시고 여기는 1억 천을 빼보시고 지금 1억 1천만 원씩 이렇게 빼오시라는 겁니다. 빼오고. 근데 기타 지역은 더 빼. 요건 1억 2천을 빼라는 겁니다. 1억 1천만 원이라 1억 2천. 그러니까 여기 1억 천, 여기도 1억 천 빼왔는데 여기는 더 빼라. 그럼 얼마래요? 2억? 그렇죠. 7천. 2억 7천입니다. 2억 9천이 아니요. 여기입니다. 네 번째, 요 지역도 아주 독특하게 이제 기타 지역은 게입니다. 기타 지역은 요 세 개 지역이 아니죠. 요 기타 지역은 얼마라고요? 여기 이제 2억. 2억 바로 얼마? 7천이다. 2억 7천입니다. 원래 1억 8천이었다가 9천만 원 올라갔고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잠깐 봤지 2억 1천만 원이나 올라갔고 라고 6억이 아니라 6억 1천 그리고 5억 그리고 3억 9천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역 3억 9천 4억 아니고 입니다. 1억 1천만 원씩 빼왔으니까 여기는 1억 1천 빼지 말고 1억 2천 빼라 라고 해서 2억 7천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금액은 무조건 물어볼 정도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뭐 출제원들도 저거 이제 교재 저거 다 그냥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뻔히 알 거니까요.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363페이지 다시 한번 4억 옆에다가 6억 1천 6억 천이라고 꼭 써놓으시고 서울은 변함없고입니다. 근데 과밀 억제 권역에 한 분이 들어오셨다. 누구셔? 부산이 들어오셨다입니다. 그러니까 15개 지역은 똑같은데 부산 5억 옆에다가 부산도 여기 있다. 부산은 3억 9천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도망갔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귿번에 바로 이제 여기는 얼마고요? 3억 9천. 3억 9천인데 세종시 써놓으시고 파주 써놓으시고 화성을 써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부산은 빠져서 도망갔으니까 여기는 부산 없다. 부산은 두 번째로 올라갔다 입니다. 광역시 4개 지역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지역이 바로 이제 1억 8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은 2억 7천. 요 금액을 꼭 잘 써놓으셔야 됩니다. 뭐 나머지는 간단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자꾸 시험 문제 내셨고요. 잠시만 쓰는 일시적인 사용은 주택이 됐건 상가가 됐건 조금만 잠시만 쓰겠다고. 우리 깔세 같은 거. 한 1개월, 2개월 그냥 세일하고 끝낼 거. 이런 것들은 아예 상가금 임대차가 적용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짧아. 너무 짧은 것들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상가도 최단기가 있다는 겁니다. 6개월 정했지만 얼마 동안요? 장사 잘해보니까 잘 되네? 1년. 또 잘 되네? 총 5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할 때 설명하세요. 입니다. 지금 단기로 써놨지만 1년. 그리고 총 나에서 5년까지도 주장할 수 있다고 먼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강행 규정. 합의를 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오셔야 됩니다. 뒤가 이제 비싸게 이제 권리금 주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여기도 인테리어 같은 거 뽑아 먹어야 되니까 영어 얼마 동안? 총 5년 동안 영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8가지는 이제 임차인이 잘못했을 때 뭐는 5년이요.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상가인데 2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주택이요. 상가는 얼마라고요? 3번. 5년까지 인정되잖아요. 기간이 기니까 2번 만에 쫓겨나는 것은 너무 억울해. 얼마라고요? 3기. 여기도 금액입니다. 연속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밀리면 중간에 갚은 게 있어도 3번 나가. 금액으로 3번 너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은 뭔 5년역입니다. 1년도 보장 안 돼. 주셔야 됩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 어렵지 않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막 임차.
무단양도 무단전대계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받기로 나가기로 해놓고 갑자기 둔갑해. 이거 보상받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가 됐건 일부가 됐건 여기도 전대, 무단양도 전대 나아가. 두 번째는 막 거짓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거기도 나아가기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파손하는 사람. 자고 일어나면 벽돌 한 장씩 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나가. 자, 옆에 볼까요? 자,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그냥 과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 거의 고의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주 의식적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벽돌 한 장씩 뺍니다. 그럼 이제 빼기 시작하게 되면 건물을 주저앉힙니다. 자, 우스갯소리입니다. 건물을 파손하는 사람은 너 나가.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건물 다 때려 부수겠니? 이 사람은 5년 어떻게 가? 네가 건물 주인이면 갈 수 있겠니? 그입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지붕이 없네.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주 멸실돼갖고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네. 정말 지붕이 날아갔다고요. 저기서 어떻게 장사하겠어요? 나간다고 하겠죠. 우리 세입자가 저 나갈래요. 그럴 겁니다. 주인도 집 골질 때니까 나가.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건물 때려 붙는데요. 철거, 재건축.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건물의 전부 옆에 대부분이 여기다 일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5층 중에서 1층만 2층만 그거는 갱신 요구 거절 못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대부분. 그러면 아예 그냥 통으로 그냥 건물을 다 뜯어내거나 아니면 5층 중에서 한 3층 4층까지 다 거의 대부분에 가깝도록 철거를 해야지 한 층, 두 층 이런 거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갱신 요구 받아줘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꼭 이렇게 7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도 이제 귀찮으니까 예시만 해놨습니다. 현저히 만약에 위반을 하거나 임차인이 잘못하거나 그 다음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그냥 사유 아닙니다. 중대한. 그리고 여긴 그냥 위반이라 현저 위반입니다. 정말 세입자가 너무 잘못하거나 그리고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제 임대한 사유겠죠.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5년 갱신은 못 해주겠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 아래에 있네요. 얼마라고요? 자, 정전 임대차 기간 포함시켜서 총 5년, 새로 5년이라 5년 안에서, 전체 5년 안에서 갱신합시다. 그러면 주인은 예 소리밖에 못하고 지금 보시는 저 사유 8개 있으면 너 나가. 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무 소리가 없다. 여기도 됩니다. 1년 다 끝나가는데 아무 소리 없다. 그럼 여기는 1년씩 최단기간 1년이니까 주택은 2년이지만 여기는 어떻게요? 1년. 그리고 여기 전속기간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는 상가니까 얼마라고요? 저기 2년 그러면 안 되고 손님도 있는데 욕하면 안 되지. 얼마요? 1년. 거기 이제 네 번째 줄입니다. 그거 2년을 1년으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1년으로 본다. 이건 상가니까 묵시적 갱신은 1년. 최단기간 1년이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65페이지가 여기 이제 대항력 발생 요건인데 여기는 건물 인도가 이제 영업입니다. 영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 근데 저 사업자 등록 신청을 자꾸 시군구로 해요? 아닙니다. 어디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여기도 다음날 뭐가 인정된다고요? 대항력이 인정된대요.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여기도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그리고 그 세무서 가가지고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날인 받으면 확정일자 받는데 우선 변제 효력이 여기도 있다는 겁니다. 줄 서서 배당을 받아. 자,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최우선 변제 여기 뭐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금 안 달라졌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가로 2번에 그 최우선 변제권의 그 범위에서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이 저거 3분의 1도 이제 2분의 1입니다. 여기도 수정하셔야 됩니다. 가로 2번에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 2분의 1. 지금 다 바꿔놨습니다. 2분의 1이지 지금은 3분의 1이 아니역입니다. 2분의 1. 주택도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이제 5% 다 똑같아졌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금액은 맞고요. 근데 저 상가 건물에서 적용 금액이 이제 달라졌다고 아까 4억 말고 6억 1천. 거기도 꼭 다시 한번 써볼까요? 6억 1천이고. 그리고 이제 3억이 아니라 얼마래요? 5억. 자, 거기 금액도 그냥 너무 심하게 그냥 지우지 말고 같이 써놓으면 약간 비교가 되네. 그 다음에 우리 적은 2억 4천 아니요. 얼마요? 3억 9천. 3억 9천입니다. 1억 8천 아니요. 얼마? 2억 7천. 2억 8천이 아니역입니다. 여기는 1억 2천을 빼라 해서 금액을 다시 한번 나머지 금액은 똑같아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그대로 주택하고 똑같은 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임 증가, 그러니까 딱 두 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얼마로 달라졌다고요? 자, 2번에 그러나. 자, 지금은 100분의 9가 아니라 얼마라고요? 얘도 5. 아예 주택하고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20분의 1이 똑같은 5%인데 여기는 9를 5%로 바꿨다는 겁니다. 저것도 아주 똑같은 날짜, 아까 1호부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가도 얼마라고요? 5%. 그러니까 100분의 9를 5로 바꾸셔야 됩니다. 시험장 갔더니 또 9%래. 이제 틀렸어. 이제 몇 %라고요? 5%. 실무 때 바로 설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건 정말 안 낼 수가 없을 거예요. 1차가 될 거, 2차가 될 거. 이제 달라진 거 꼭 물어볼 거예요. 1차도 물어볼 겁니다. 2차는 더 물어볼 거고, 계약입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도 완전히 좀 틀렸는데, 여기도 연 12%. 옛날에 저게 저랬었는데, 지금은 연 12% 또는 기준금리에다가 4.5를 곱합니다. 4.5를 곱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 낮은 금액이니까 이것도 한번 수정을 한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도 약간 좀 틀려있고, 게임입니다. 자, 아래 한번 와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강력규정 아래 이제 옆에는 이제 쭉 해서 어렵지 않게 지금 쭉 맞았고요. 나머지 오른쪽에 한번 와볼까요? 369페이지가 이제 주택은 5% 20분의 1 맞는데 상가 바꿔야 되겠네요. 제일 꼭대기 9%가 아니라 5%. 하다 거기 5% 상가 5% 이제 아유 똑같아졌다 됩니다. 5%. 그리고 이제 요거 맞았죠. 저기 이제 그 차임으로 전환 저기가 틀렸던 거고요. 여기 박스는 맞습니다. 연 12%. 또는 기준금리에다가 거기 곱하기입니다. 4.5배 곱한 금액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1.5에다가 그리고 4.5를 곱해 보세요입니다. 1.5 연금리가 1.5니까 거기다가 4.5를 곱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 뒤에가 낮아. 12%보다는 뒤에가 낮아. 라고 옆에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 10%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그리고 3.5를 더한 금액, 그러니까 연 5%요. 입니다. 연 10% 아니면, 그리고 연 5%, 연도 그냥 연 1을 이렇게 놨는데 그냥 10%라고 써놔야 됩니다. 연 10% 또는, 그 다음에, 그냥 5%에도 괜찮을 거고요. 1.5고, 그거 보태면, 5니까. 5% 중에서 낮은 거면 뒤에 그 5%. 그리고 뭐 상가는 1.5에다가 4.5를 곱한 금액, 그 금액이 낮은 거니까, 그 금액에다 곱하면 나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신탁. 자,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명신탁에서 그림만 조금 잘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제 371페이지가, 자, 먼저, 자, 3자가 명신탁인데, 자, 매도인. 옆으로 한번 그림 보실까요? 매매하면서, 자, 우리 신탁자가 사다가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저 아래쪽에 있는 수탁자. 요 그림에서 거의 해결됩니다. 그러면 지금 빼 돌리려고 맡기는 거니까 매매계약은 유효인데 명신탁 약정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 그리고 등기. 저 매도인 쪽에서 수탁자 명으로 넘어간 등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탈세니까 효력을 아예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신탁 약정 무효. 그리고 물권 변동 등기 무효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3자로 넘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제3자는 선악을 아예 불문합니다. 적극가담 빼놓으면 선의 악이 아예 묻지 않고 뭐가 된다고요? 거기 유효. 적극가담만 빼놓고 유효.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아치웠을 때 횡령죄가 있다 없다? 횡령죄.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횡령죄가 아예 없습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등기 명의인 수탁자 그 옆에다가 횡령죄 X. 제3자한테 팔아치워도 횡령죄 없다. 횡령죄 없는 걸로 판례를 저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저기 끝에 있네요. 디귿번에 저 횡령죄가 지금 없다. 원래 있었다가 저 판례가 이제 전원 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지금은 횡령죄가 수탁자가 없다. 수탁자 팔아먹어도 매도인 쪽에서 교도소 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계약형은 완전 다르죠. 자, 먼저 여기는 우리 자금주를 먼저 봐야 됩니다. 지가 안 사고 위에는 지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줘요? 돈만 대줘. 돈만 대줍니다. 그리고 누구한테요? 바로 매수 수탁자 보고 네가 사라. 그리고 네가 갖고 있어라. 근데 등기가 유효인 것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등기 유효 아래다가 누가 선이라고요? 매도인. 저 위에 있는 매도인이 이렇게 자금주가 명시탁 관계에 있어서 자금주가 돈 주는 줄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선입니다. 매도인 선이라는 조건 충족되면 등기가 뭐라고요? 넘어가야죠.
그래야 거리 안전 때문에 넘어가야지. 여기다 원상복귀 해놓으면 저 매도인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넘어가자. 그리고 넘어가야 신탁자가 또 골탕 먹죠. 주지 말어. 그냥 소유권 매수인 앞에 수탁자 유효로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아치워도 남한테 팔아치워도 횡령죄가 있다 없다. 그러면 수탁자에다가 횡령죄 X 해놓으셔야 됩니다. 대신에 팔아치웠을 때 자금주가 내 돈 내놔. 이게 뭡니까? 부당이득입니다. 그래서 자금주 옆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팔았을 때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저 위에 있는 3자간의 명신탁, 그 신탁자 옆에는 대위. 여기는 제3자 때 안 파는 조건에서는 수탁자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찾아오라고. 그러면 저 매도인 자리에 앉아갖고 등기 무효 주장하고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매매계약 위헌이니까 등기 넘겨줘 라고 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위. 신탁자 옆에다가 매도인 대위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세히 또 나중에 볼 겁니다. 뒤로 넘겨보시고요. 뒤에 이제 요 정도만 이제 보시면 좀 충분할 정도로 제재 같은 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법정주담권 봤던 거 그대로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제 377페이지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여기는 용어는 아예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묘지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 면적을 특히 한번 주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378페이지 이제 그 분묘, 그리고 저게 이제 3번, 4번 이런 거 쭉, 이런 거 아예 무죄감은 아예 아닌데, 여기 이제 묘지가 얼마인가. 먼저 개인 묘지 말고 공설, 가조, 2개 이상 묘지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전면 면적이 얼마라고요? 10. 저걸 잡고 이제 20이나 30이나 옹딴 소리 합니다. 얼마라고요? 10제곱미터. 그리고 합장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합장은 얼마라고요? 20 이렇게 냈는데 15입니다. 그래서 전면 면적 10제곱미터하고 15. 요건 주의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씩 설치하는 개인 묘지가 얼마라고요? 30. 이 숫자만 잡고 나온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20. 그리고 15를 추가해 60이라고 나왔었다는 겁니다. 서술사만 지금 계속 바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족묘지, 종중, 문중, 묘지 2개 이상은 10이고, 설치 면적은 100이나 1000이나 이런 거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묘지는 하나니까 설치고 점유고 다 30이고입니다. 개인 묘지 하나가 좀 커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매장 신고, 하여튼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중, 문중, 가족 이런 것들은 2개 이상이니까 허가, 신고가 아닙니다. 개인 묘지 하나가 신고라고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379페이지 다시 한번 면적, 개인 묘지는 여기는 30. 그 다음에 가족 묘지, 여기 이제 두 번째가 가족입니다. 10. 그리고 가족묘지 전체 설치 면적 얼마고요? 100이고, 여기다 다시 한번 위에 30 위에는 개인이고 그 옆에가 가족입니다. 요거 이제 중요한데 위에 제목이 좀 잘라져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종중 문중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법인, 그다음 이제 옆에가 이제 비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다시 써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종중묘지는 점유 면적은 하나는 10이고, 그다음 전체가 1000이고. 가족이 10배가 더 큽니다. 저 숫자가 자꾸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오려 아주 커라 그입니다. 점유 면적 하나씩은 10이 맞는데 전체적인 설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거 꼭 조심하세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설치 제한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고, 물이 있는데 여기다 묘지 설치하면 되니, 저런 것도 거의 한 번도 안 내볼 정도로 너무 간단하니까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 그다음 도로, 이런 데는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380페이지에서 분묘 설치 기간인데, 먼저 분묘는 얼마까지 설치할 수 있대요? 30년. 그 30년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옛날에는 15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30년. 그리고 연장은 한 번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얼마씩? 30년. 그러니까 예전에는 15년씩 3번씩이나 연장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세상 나중에, 전에는 복잡하게 살았대요. 지금은 한 번에 30년으로 딱 연장하면 지금도 60년 똑같다는 겁니다. 묘지는 총 60년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철거를 해야 됩니다. 누가? 후손이. 입니다. 1년 이내에 철거 안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그 소리가 381페이지 나와요. 이런 것도 지문 자주 나옵니다. 철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실무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꼭대기에 설치 기간이 끝난, 연장 못하면 30에서 31년 사이, 그리고 연장했으면 60에서 61년 사이 묘지를 흔적도 없이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신은 어떻게 할 건데? 6월 납골 화장해야 됩니다. 화장해서 봉안,
그래서 묘지를 흔적도 없이 아예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후손들의 의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무연고 주인이 없는 묘지는 처리도 할 수 있대요. 이런 거 아예 거의 안 내볼 정도인데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사전 묘지에 매매 금지인데 70세 이상이면은 이제 문제 없는데, 자, 그전에는 묘지를 사전에 막 매매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매 안 된다. 자,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내봤는데 6번. 그 정도만 주의 넣으시고요.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매장, 화장, 개장했을 때도 요것도 신고 그냥 30일 이내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런 것도 거의 안 물어보긴 했었는데 매장도 화장도 나중에 묘를 여는 개장도 다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장지, 자, 바로 땅에다 그냥 묻는 거입니다. 묘 안 쓰고. 이런 게 바로 자연장지. 뭐 나무 밑이 됐건 그냥 땅 밑이 됐건 괜찮은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뭐 용기를 할 수도 있고 용기를 안 할 수도 있고 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장지, 자연에다가 매장하는 거입니다. 물론 이제 납골 같은 유사한 시설은 하면서 합니다. 근데 대신에 유품은 묻어서는 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괜히 그냥 거기다가 유품까지 해서 같이 묻으면 그건 안 된다. 그거 1년이나 징역이라고 시험 문제 안 나와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383페이지 경매나 공매는 한 문제만 간단하게 나오고요. 뒤에 절차가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용어 무슨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런 거는 잘 안 나와. 자, 385페이지까지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에 이제 경매 절차, 참가입니다. 387페이지에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뭐 입찰 공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감을 거의 안 내는데요. 법원에서 팔아야지 해서 이제 공고가 나오는 게 바로 입찰 공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최저 매각 가격, 최저 매각 가격에다가 10%를 내야, 그래야 이제 입찰 보증금이 되고요. 근데 재매각이 될 때는 좀 불안하니까 20%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쪽은 뭐 거의 뭐 시험 문제에 나올 거는 없으니까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각 방법도, 자, 이것도 뭐 방법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2번 간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냐 안 낼 거 대비해서, 자, 써내는 게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 받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게 됩니다. 먼저, 자, 거기 뭐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를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의 안 물어보고요. 그리고 법원이 이제 경매를 시작한다고 알리고, 입찰 공고를 해서 일반인들 보게 합니다. 모이게 하려고 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 답사 가서 조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경매가 실시되면 가서 입찰 보고, 이런 과정만 조금만 뭐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9페이지가 낙찰자를 결정하는 게 매각 허가 결정. 그게 바로 매각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각 결정길, 낙찰자를 결정하는 결정길이 열립니다. 거의 대부분은 항고를 안 하니까요. 바로 1개월 이내에 대금 내라. 여기서 이제 대금을 내게 되면 그 대금 납부로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법률 규정 때문에 바로 대금 납부로 소유권 취득. 그 후에 이제 이전 등기를 청구하겠지만 그 이전 등기가 아니라 바로 잔금 납부로 바로 취득.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배당률 종기를 한 3개월 정도 주고요. 그리고 배당 순서도 심하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조금 물어봤지만 한번 간단하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세금 내고, 그리고 나중에 건물 안 넘겨주면 인도명령, 요 정도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뒤에 이제 막 복잡하게 막 써놨는데 뭐 이런 거 뭐 문제감 거의 아니고요. 그리고 공매는 아예 뭐 문제감으로 거의 치지를 아예 안 씁니다. 경매만. 그 순서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여기 한 문제가 나올 건데요. 이제 396페이지에 딱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내보겠습니다. 여기 한 문제 간단합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권의 그 범위, 매각일 때 이제 가서 하는 게 바로 매수 신청 범위, 바로 여기가 이제 인도명령 신청이라든지 낙찰 불허가, 자, 신청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게 바로 매수 신청 대리 범위권에 들어갑니다. 매각일 때 보증금을 내거나 보증금을 찾아오거나 공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거나 위민이 부탁하면 그런 게 바로 여기에 매수 신청 대리.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어디다가 등록할까요? 지방법원이자. 여기는 아주 중요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여기는 시공구가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두 번째 줄에 지방법원의 장, 법원 행정처장도 아닙니다. 그것만 조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매수 신청 대리는 보증 설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저기 중개업하고 완전 다릅니다. 이것도 의외로 많이 안 내는데, 세 번째,
보증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되고 공제 가입해야 되고 공탁을 해야 그래야 매수 신청 대리는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등록하세요. 법인은 2억. 중개보험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1억을 먼저 보증 설정했을 때 등록 신청이 됩니다. 그것만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저는 금액도 안 내봤었고요. 근데 등록 통지는 가끔씩 냈습니다. 얼마 만에 매수 신청 대리는 등록이 될까요? 여기 14일이라는 겁니다. 중개업은 7일, 여기는 14일. 자, 따블이 좀 긴 것 같습니다. 14일. 그리고 옆에 쪽은 아예 뭐 쇼문제감이 거의 안 될 정도고요. 그리고 399페이지에서 가로 11번째 요 실무계획은 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임원이나 상원이 안 받습니다. 이거 계속 예상 문제로 보는데 안 나옵니다. 개업 공인주사만.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임원 X, 사원 X. 그러니까 중개업은 임원이나 사원 모두 받는데, 왜냐하면 개업 공인주사만 법원에 나가니까 여기는 다른 사람은 아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없어. 주하셔야 됩니다.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실무교육 시간은 좀 깁니다. 좀 다릅니다. 400페이지 제일 위에 1번. 여기는 32에서 44래요. 중개업은 28에서 32고 거의 뭐 비교한 건 잘 안 냈지만 시간이 약간 달라. 경매가 더 많어. 44. 죽을 사자가 2개 겹쳐가고 경매는 아주 경기를 일으킨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째 보증금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이 좀 다르다 그러면 X. 주된 사무소 2억, 중개업하고 똑같던 공인중개사 1억. 그리고 그 뒤에도 거의 뭐 나올 만한 건 없고요. 자, 뒤쪽에 이제 402페이지에서 그 매수 신청 그 대리 행위에서 대리 방식.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직접 나가야 됩니다. 3번. 그러니까 매수 신청 대리 교육은 개업 공인주사만 이렇게 직접 출석하니까 그분만 교육받아. 이게 아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403페이지에 사건 카드 몇 년 보존하고요. 저거 거의 안 냅니다. 5년.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도 얼마다? 5년. 가로 3번째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둘 다 나란히 5년. 이 2개가 바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거 5년. 요 정도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 같은 것도 아예 안 넣으니까 딱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어디다가 등록하고 교육은 누가 받으라고 하고 보증 설정 언제 하고 교육은 누가 받고 이 정도면 매수 신청 대리는 충분하게 한 문제 간단하게 나오니까 그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그 요약집 요것도 같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이 요약집으로 거의 진도를 좀 나갈 것 같으니까는 5월부터는 요걸로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것도 좀 두툼하긴 한데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요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